네. C.S. 루이스 덕후의 예기치 못한 C.S. 루이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방금 틀어드린 음악은 루이스와 조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섀도우 렌즈의 첫 장면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앞으로 제가 다른 좋은 음악이 생각나지 않는 한은 계속 이걸 들을 생각이고요. 자,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1부 2장 몇 가지 반론에 관해서 간단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1부 1장 소개하면서 그게 1941년 8월 6일 7시 40분이라고 그랬는데 40분이 아니고 헷갈렸습니다. 45분입니다. 예, 2장 몇 가지 반론은 1941년 9월 6일 날 나간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첫 방송이 8월 6일이니까 한 달 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다섯 번째 BBC 그 방송이고요. 근데 책에는 두 번째로 실렸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1장, 2장, 3장, 4장 네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는 사이에 이제 루이스한테 굉장히 많은 편지가 왔고 그걸 일일이 답하기가 어려워서 마지막에 한번 모아서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몇 가지 반론입니다. 근데 이제 책을 다시 내면서는 2장으로 두 번째로 좀 바꿨습니다. 몇 가지 반론은 1장에서 루이스가 말한 거 도덕법이 존재한다.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은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에 대한 반박입니다. 즉 그런 도덕법은 없다. 우리와 별개로 있으면서 우리를 착한 행동을 하게 하는 도덕법은 없다. 그것은 이제 세 가지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가 그것은 본성이 아니냐. 즉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관습 아니냐. 즉 그게 원래 옳은 행동이 아니고 우리가 옳다고 정했기 때문에 옳은 행동이 되는 게 아니냐. 세 번째는 이제 마녀 사냥. 옛날에 그 영국에 있었던 그 마녀 사냥도 했을 때 그 사람들도 그럼 도덕법에 의한 거냐. 뭐 이런 건데요. 첫 번째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루이스는 본능이 아니라는 걸 세 가지를 예를 들죠. 첫 번째는 우리가 실제 경험상 본능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강도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뭐 옆에 있는 친구를 이제 뭐 데리고 협박을 한다고 치면 우리한테는 루이스 말대로 딱 두 가지 마음이 딱 들어요. 하나는 너무 세지만 하나는 너무 약해서 잘 모르는 건데 센 건 뭐냐면 도망가고 싶다는 거, 살고 싶다. 굉장히 강한 인간의 본능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약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다면 내가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 할 거예요. 길 가다가 어떤 불쌍한 사람 보면 딱히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어도 그냥 우린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루이스 말은 그렇게 도와주고 싶다거나 도망치고 싶다 외에 그 위에서 빨리 지금 도와줘야 한다는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한다는 제3의 소리. 마치 우리는 이제 대개의 경우는 도망가겠죠. 피아노로 치면 도망간다는 이제 건반은 두 개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건반과 도와주는 건반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은 도망가는 건반을 딱 쳤어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악보를 보니까 도망가는 건반을 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건반을 치라고 악보에는 딱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악보가 루이스가 말한 도덕법,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제 경험상 도덕법은 본능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본능 중에 하나라면 본능 중에 하나라면 그냥 강한 쪽으로 끌려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기 식당에 가서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럼 뭐 드세요? 쉽습니다. 그냥 끌리는 거 먹어요. 더 강한 쪽으로 더 강하게 끌리는 걸로 먹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라는 뜻이거든요. 먹고 싶은 걸 먹는 거.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정말 약한 쪽을 자꾸 우리는 지지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우리 도덕법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좀 전의 경우라면 도망치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쪽으로 하라고 거의 대부분 약한 본능을 자꾸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죠. 약한 쪽으로 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본능 중에 하나일 수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본능 중 하나라면 언제나 선한 본능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도덕법은 항상 옳은 얘기만 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본능을 찾아보니까 항상 옳은 본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저기 애국심 혹은 뭐 모성애 이제 두 개를 예로 들었는데 이건 뭐 우리가 굳이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뭐 모성애 같은 경우는 마더라는 영화를 보면 엄마가 자기 아들을 그 누명을 벗기려고 알고 보면 나중에 누명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자기 아들이 죽인 건데 그러려고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죽이죠. 결국은 끝까지 자기 아들이 죽였다는 걸 저기 밝히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킹스맨 1편 보시면 거기에 이름이 발렌타인인가요? 그런 그 굉장히 큰 부자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전 세계에 무료로 와이파이를 뭐 쓸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무슨 뭐 뇌파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만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죠.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이제 도덕법을 또 어기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습니다. 항상 옳은 본능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는 이 도덕법은 본능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반박이고요. 두 번째 반박은 관습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쁘다고 얘기하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원래부터 사람은 죽이는 건 나쁘어서가 아니고 아주 옛날에 처음에 인간이 아주 그 국가가 아주 작은 형태로 있었을 때 서로 죽이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부족이 다른 부족하고 싸울 때 좀 약해지고 생존과 번식이 좀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야 이제부터는 우리는 살인은 나쁜 거라고 정하자. 그래서 우리끼리 계속 되뇌이고 후손들에게도 살인은 나쁘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살인은 나쁘다는 게 우리의 이제 뭐 유전자에 혹은 뇌에 각인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하고 같은 두 번째 반박하고 괴를 같이 합니다. 그죠? 옳다고 정했기 때문에 옳은 거라는 거. 그래서 그에 대해서 루이스의 반박은 첫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시간적 과거나 현재나 과거도 아주 오랜 과거와 뭐 그다음에 중간쯤 되고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도덕법의 차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8조법 고조선법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비슷하잖아요. 잘못을 네가 누가 되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어라. 그다음에 뭐 훔친 게 있으면 그만큼 갚고 누굴 죽였으면 너도 죽이고. 그냥 기브앤테이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지금 21세기에도 기본 틀은 비슷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든지 뭐 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다 지역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뭐 미세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예를 들어 뭐 일부 일처나 일부 다처냐 뭐 이 정도 차이는 있어도 예를 들어 뭐 그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부 다처 사회에서도 원하는 여자를 내가 맘대로 취할 수는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기존 아내한테 허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정식으로 그 여자에 관해서 정식으로 청혼을 해서 그 여자가 응하면 온다든지 뭐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여자를 아무나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습이 아닌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뉴스 포털을 열어보시면 거의 많은 기사들이 이건 더 잘했고 못했고 잘못했고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처럼 우리는 항상 무엇이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매일 뉴스에서는 더 그렇고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는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라디오라서 그 팟캐스트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선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하나는 거의 직선에 가깝게 그리고 하나는 좀 이렇게 곡선처럼 그려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직선에 가깝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건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딱 그 직선에 가깝게 그린 고개 직선에 가깝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수학적으로 단 한 번도 직선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선은 이제 그 우리가 그리는 건 다 직선이 아니고 저기 면입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면 면이잖아요. 선이 아니고
그다음에 엄밀하게 우린 직선을 그릴 수 없어요. 확대해 보면 다 울퉁불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선에 대한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집도 짓고 뭐 로켓도 쏘고 길도 만들고 뭐 제품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머릿속에 직선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선과 직선이 아닌 것을 바로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되냐 뭐 사죄하라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딱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좀 우리가 잊고 사는 거지만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이건 관습이 아니다. 근데 좀 전에 아마 제가 이제 예로 들은 것 중에서 뭐 과거에는 살인이 이렇게 해서 우리 부족에게 피해가 가니까 살인은 나쁘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요 이론에 대해서는 루이스가 이제 기적이라는 책 뭐 이런 데서도 좀 반박하는데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만약에 그거 사실이라면 살인이 그냥 원래부터 나빠서가 아니고 그냥 공동체에 피해가 가니까 나쁘다고 정했다고 치면 좋아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인은 나쁘다고 말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혹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왜냐 그때는 이익을 위해서 살인을 나쁘다고 정했으면 반대로 이익을 위해서 살인은 좋다고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그 문제 삼을 수 없어요. 대신 그렇게 예를 들어 나는 살인은 나쁜 거 아니니까 난 이제부터 살인할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를 붙잡아 두거나 그를 살인을 못하게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예, 벌써 12분이 지나서 좀 서두를게요. 그 마지막 하나가 이제 그 뭐죠? 마녀 사냥인데 마녀 사냥을 했던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도덕법이었냐? 루이스는 맞다. 도덕법이다. 대신 지식의 차이가 있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은 마녀가 아니었는데 마녀라고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마녀는 뭐죠? 제가 정확하게 제목이 기억 안 나네요. 마녀의 망친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마녀 분별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책도 있었고요. 마녀가 아니냐를 구별하는 이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맑은 물이 있는데 맑은 물은 마녀를 밀어낸다는 그런 뭐 속설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이제 마녀로 지목받은 여자를 물에 던져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떠오르면 그 여자는 마녀예요. 그럼 죽어야 돼요. 마녀로 물이 이제 밀어냈으니까. 근데 딱 던졌는데 그 여자가 물이 그 여자를 받아들였다. 즉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 그럼 그 여자는 마녀가 아니에요. 혐의를 벗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속에서 죽겠죠. 그러니까 떠올라도 죽고 물속에 들어가도 죽는 거죠. 이런 식이었죠. 이제 마녀사냥. 근데 루이스 말대로 만약에 21세기에 우리나라의 강남 한복판에 마녀가 실제로 등장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녀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좀 더 확신이 드는데요. 만약에 마녀가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을 이제 죽여요. 그러면서 잡으러 가면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요. 어찌어찌해서 뭐 이렇게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서 물론 재판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감옥에 넣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홀려서 서로 자기들끼리 다 죽이게 만들고 우리가 잡으러 가면 또 확 날라서 도망가고 경부고속도로 한 군데에서 막 안개를 만들어가지고 막 교통사고 30중 추돌 뭐 교통사고 만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할까? 확신하건대 아마 그 대통령이 직결 사살하는 사살하도록 허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알고 있던 그런 마녀라면 왜냐면 우리는 실제로 전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쟁터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걸 우리는 불법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영웅으로 받들죠.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냥 나쁜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죽이는 데 동의할 거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도덕법에는 차이가 없다. 대신 지식의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그 1부 2장 몇 가지 반론에 대한 루이스의 또 반박입니다. 제가 좀 빨리 얘기하긴 했는데요. 요거를 좀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부 삼정은 이 법칙의 실제성이 있는데요. 이건 또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